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봉일천고의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봉일천고는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들이 어떤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충실히 잘 익혔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타 분야 대비해 화학 파트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변별력이 될 수 있는 어떤 응용 문제보다는 요런 그 응용 문제들도 화학 파트에 좀 배치가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1페이지의 문제들이 좀 많이 쉽게 기본 용어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에서 내가 해볼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등급 컷이 90점대 초중반으로 고1 첫 시험이 좀 난이도 대비 요 정도 난이도면 100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 유형은 좀 처음 맞닥뜨려보는 수능형 유형의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고르시오 문제다 보니까 100점이 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 자주 풀어보았던 유형 문제들도 선택지를 고를 때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논술형 문제가 두 문항 10점입니다. 배점이 너무 크지는 않았고요. 정확한 개념 암기랑 그리고 주어진 자료의 어떤 활용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타 학교 대비 1단원의 문제가 좀 적었습니다. 요런 게 쉬운 기초 유형 문제로만 제시가 되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1단원의 문제들이 변별력 요소 또 학생들이 좀 점수를 잃을 수 있는 파트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봉일첩보는 완벽하게 기본 개념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변별력 요소들이 좀 전체적으로 쉽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응용적 요소들이 화학 파트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지구과학 이나 생명 파트 같은 경우에도 암기, 거의 물질 어떤 용어 정도의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하고 꼬아서 응용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번부터 3번 그리고 9번부터 10번 요렇게가 1단원 문제입니다. 딱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 3문제가 물리량 그리고 기본 단위, 접두어 계산 그리고 측정, 표준 요런 것들로 다른 어떤 새로운 예시를 제시를 해서 추리를 해봐야 된다든지 어떤 국어적으로 좀 꼬아낸다든지 이런 응용이 없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냥 개념 문제들로만 출제를 했고요. 9번이 제시된 내용이 좀 깁니다. 전체 이렇게 제시된 문장들 중에서 6개의 내용 중에 이 물리량 중에 어떤 것이 유도량인지를 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라서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체로 이렇게 전체 중에서 몇 개가 맞았니? 이거를 고르는 문제들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개념 문제라서 좀 쉽게 개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디지털 신호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암기했다면 선지 자체도 쉽게 나온 편입니다. 4번에서 8번 그리고 15번에서 19번 논술형 1번 문제가 화학 문제입니다. 화학 파트의 비중이 아까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페이지 문제는 단순하게 용어 그냥 개념 문제라서 정말 쉽습니다. 그냥 규산염 광물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본 구조에 들어가는 원소가 누구누구니 그러면 산소와 규소인 건 대부분 좀 외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번에서 19번 문제가 이제 주기율표나 그리고 화학결합들의 응용 추리형 문제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제 구멍을 내놓고 ABCD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제시 문제에서 거꾸로 역추론하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추리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접해본 문제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 개념만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를 좀 적게 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유형 자체가 접목을 하실 때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의 그냥 성질을 암기해서 써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화학 파트에 전반적으로 좀 많은 비중들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에서 14번이 2단원 우주의 탄생과 원소의 기원 문제입니다. 11번이랑 14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의 수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쪽 단원이 고등학교 1학년 와서 대체로 처음 보는 뭐 스펙트럼 문제라든지 빅뱅 문제라든지 이런 뭐 쿼크나 기본 입자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되게 낯선 내용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좀 적게 내셨고 개념 원리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물질의 전기적 성질 문제입니다. 요 파트가 학생들이 이제 앞쪽에서 어려울 수 있는 단원을 막 하고 나중에 뒤쪽 파트는 조금 암기 유형으로 들어가는 파트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단원이라서 좀 아이들이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암기가 부족해지면 틀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적 성질의 문제도 두 문제나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 반도체에서 어떻게 도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꼬리 문제로 좀 배점 조절을 하셨고요. 이렇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쪽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암기 유형들이 꼼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낮더라도 암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논술형 문제에서 용어를 쓸 때 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쉬우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공부를 하면 이런 기본형 개념 문제에서는 오히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 정도 단위에서는 이제 100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